기다리고 있었어요. 다른 소월이라는 이름 그대로 희고 맑았다. 은가루를 흩뿌린 듯한 월광이 후원을 가득 채우고 밤이슬을 머금은 매화나무 가지마다 서리꽃처럼 하얗게 빛이 앉았다. 밤바람이 실어 나르는 서늘한 꽃향기와 이름 모를 풀벌레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정적을 감쌌다. 강무진에게 이곳 소월장은 세상의 전부였고 지금 이 순간은 그의 세상이 가장 완벽하게 빛나는 찰나였다. 그의 시선은 오직 눈앞의 여인 진요림에게만 머물러 있었다. 달빛을 받아 투명하게 빛나는 그녀의 살결과 밤하늘보다 깊은 눈동자 속에는 강무진 자신만이 오롯이 담겨 있었다. 하늘의 달이 지고 강물이 마르는 날이 올지언정 효림,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결코 변치 않을 것이오. 강무진은 그녀의 가녀린 손을 맞잡으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끓어오르는 맹세를 꺼내놓았다. 그의 목소리는 진실했고 흔들림 없었다. 소월장의 후기지수 중 으뜸이라 불리는 자부심도 그 어떤 무공의 성취도 지금 이 순간의 벅찬 행복 앞에서는 무의미했다. 진요림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입가에 피어난 미소는 매화보다도 청초했으나 그 그늘에 스민 한 가닥 슬픔을 행복에 겨운 강무진은 미처 읽어내지 못했다. 그녀는 품속에서 작고 아름다운 머리핀 하나를 꺼내 강무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다. 어두운 밤에도 스스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월광석이 박혀 있었다. 이 월광석처럼 어떤 짙은 어둠 속에서도 무진 당신을 향한 제 마음은 빛을 잃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속삭임처럼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천근과도 같았다. 무언가를 굳게 결심한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슬프도록 아름다운 미소였다. 강무진은 그저 그것이 사랑의 징표라 여기고 가슴 벅찬 감동에 젖어 그녀의 손을 더욱 힘주어 잡을 뿐이었다. 그는 몰랐다. 그 밤의 맹세가 그의 순수했던 세계를 송두리째 무너뜨릴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 월광석 머리핀이 앞으로 걸어가야 할 핏빛 여정의 유일한 등불이 되리라는 것을. 아침 안개를 걷어낸 햇살은 눈부시게 맑았으나 강무진의 마음에는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이른 아침부터 자신을 찾아왔을 효림의 그림자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다. 초조함이 심장을 갉아먹었다. 한 시즌, 또 한 시즌이 흘러 해가 머리 위에서 따갑게 내리쬐자 그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결국 그녀의 거처인 별채로 향했다. 문을 열자 싸늘한 공기가 그의 뺨을 스쳤다. 방 안은 언제나처럼 정갈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오랫동안 비어있던 방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효림, 안에 있소? 애써 태어난 척 그녀의 이름을 불렀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공간을 울리는 제 목소리뿐이었다. 불안감이 목을 졸랐다. 그는 방 안을 헤집기 시작했다. 곱게 개켜진 이불을 들추고 서책이 놓인 탁자 아래를 살폈다. 그러던 그의 손끝에 얼음장처럼 차가운 감촉이 닿았다. 시선이 닿은 곳, 침상 머리맡에 놓인 것은 곱게 접힌 하얀 손수건이었다. 그리고 그 위에 섬뜩할 정도로 정교하게 조각된 검은 나비 한 마리가 앉아 있었다. 흑옥으로 만든 단검의 손잡이였다. 지륵 같은 날개 문양은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치명적인 독이 스며 있는 듯 불길한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무진은 저도 모르게 숨을 멈췄다. 소월장의 평화로운 공기와는 너무도 이질적인 피와 죽음의 냄새가 풍겨왔다. 떨리는 손으로 단검을 집어들자 그 아래 깔려있던 작은 쪽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곳에는 단 3글자만이 적혀 있었다. 낙양, 만상루, 빗기 하나 없는 글씨. 그것이 효림이 남긴 유일한 단서이자 그의 세상이 무너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전원이었다. 순수했던 청년의 눈에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짙은 어둠이 드리워지는 순간이었다. 강무진은 이성을 잃은 채 장주의 집무실로 달려갔다. 그의 손에는 차가운 흑접 단검과 구겨진 쪽지가 들려 있었다. 문을 박차고 들어선 그의 붉게 충혈된 눈과 거친 숨소리에 장주 소진현과 좌중의 장로들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주님, 효림이가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금 당장 낙양으로 가야겠습니다. 그는 단검과 쪽지를 탁자 위에 내던지듯 올려놓았다. 장주의 시선이 단검의 검은 나비 문양에 닿는 순간 그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다. 다른 장로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하며 술렁거렸다. 이것은 흑접, 흑영단의 표식이 어찌하여 우리 소월장에 장주 소진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껄끄러웠다. 무진아, 이것은 중원의 뒷골목을 피로 물들이는 악명 높은 비밀 결사, 흑영단의 표식이다. 내가 상대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 함정이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야. 저들이 어찌 진소절을. 한 장로가 외쳤다. 그들의 눈에는 강무진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감히 소월장을 건드린 흑영단에 대한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러나 강무진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다. 설령 지옥이라도 가야 합니다. 효림이가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집무실을 울렸다. 소월장의 안위와 제자의 목숨을 걱정하는 장주와 오직 연인을 구하겠다는 일념에 사로잡힌 강무진의 의지가 팽팽하게 맞섰다. 어리석은 놈, 내 놈의 연기 이 단계의 실력으로 그들의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가는 즉시 죽음뿐이다. 장주의 호통이 터져 나왔지만 강무진의 결심은 꺾이지 않았다. 그는 바닥에 꿇어앉아 마지막 예를 갖추었다. 키워주신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허나 이 길만큼은 제 뜻대로 가야겠습니다. 용서치 마십시오. 그것은 사실상의 결별 선언이었다. 소월장이라는 안락한 울타리를 그는 스스로의 발로 걸어 나서는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 강무진의 눈은 더 이상 순수했던 청년의 것이 아니었다. 충격과 불안, 그리고 그 밑바닥에서 차갑게 들끓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검 한 자루와 최소한의 여비만을 챙겼다.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작은 물건에 닿았다. 어젯밤 효림이 그의 손에 쥐어주었던 월광석 머리핀이었다. 그는 희미하게 빛을 발하는 월광석 머리핀을 한 손에 쥐었다. 지켜야만 하는 맹세의 증표였다.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차갑고 불길한 흑접 단검을 움켜쥐었다. 마주해야만 하는 참혹한 현실의 증표였다. 빛과 어둠, 희망과 절망, 과거와 미래, 상반된 두 개의 감각이 소나기 안에서 격렬하게 충돌했다. 붉게 타는 석양이 소월장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강무진은 그 노을을 등진 채 말없이 정문을 향해 걸었다. 그를 막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장주의 침묵 어린 시선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묵직한 정문이 열리고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문턱을 넘어섰다. 그의 등 뒤로 지난 10수년의 평화롭고 행복했던 시간이 문과 함께 닫혔다. 그의 앞에는 낯선 강호의 피비린내 나는 길이 펼쳐져 있었다. 석양을 등지고 선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위태로웠으나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가 내딛는 걸음 위로 세상의 모든 어둠을 삼킬 듯 길고 짙은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렇게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다. 정든 문파를 뒤로 한 채 오직 연인이 남긴 실마리 하나에 모든 것을 건 무모한 여정이 시작되었다. 해가 뜨고 지기를 5번, 낙양으로 향하는 길목은 낯선 위험으로 가득했다. 강무진은 알지 못했다. 길 위에서의 모든 순간, 멀리 떨어진 수, 언덕 위에서 한 쌍의 무감정한 시선이 자신의 등 뒤를 끈질기게 쫓고 있다는 사실을 닷새였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말을 달린 지 꼬박 닷새가 지났다. 해가 서산 너머로 쓰러지며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땅 위에 흩뿌렸다. 낙양으로 향하는 길목에 외로이 서 있는 낡은 정자. 강무진은 헐떡이는 숨을 고르며 삐걱거리는 기둥에 지친 몸을 기댔다. 허리춤에 찬 검 한 자루와 품속에 넣은 작은 짐이 그의 전 재산이었다. 앳된 얼굴에는 길고 긴 여로의 피로와 함께 그보다 더 깊은 걱정이 그늘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품속을 더듬어 작은 비녀를 꺼내 들었다. 진요림이 떠나기 전날 밤 수줍게 건네주었던 월광석 머리핀이었다. 달빛 한 점 없는 흐린 저녁이었음에도 반투명한 돌은 제 안의 빛을 희미하게 머금은 채 고고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것을 바라보는 무진의 눈빛이 애틋하게 흔들렸다. 효림아, 기다려다오. 내가 반드시 너를. 굳은 다짐을 담은 독백이었으나 그 끝에는 미처 숨기지 못한 소년의 불안함이 묻어났다. 그는 아직 세상의 냉혹함을 알지 못했다. 그저 강호의 신진 명문으로 떠오르는 소월장의 제일, 고수라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순수하고 오만한 청년일 뿐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바람의 흐름이 아주 미세하게 뒤틀렸다.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와는 질이 다른 살갗을 애는 듯한 본능적인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무진은 반사적으로 머리핀을 품속 깊이 넣으며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어느새 허리춤의 검자루를 단단히 움켜쥐고 있었다. 누구냐? 날카로운 외침이 정자 주위의 공기를 갈랐으나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정적. 그러나 그 정적은 오히려 숨통을 조이는 위압감을 품고 있었다. 이윽고 정자 지붕 위에서 낙엽이 떨어지듯 검은 인형 하나가 소리 없이 툭 하고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밤의 장막이 완전히 내려앉은 정자 앞 공터. 상대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둠 그 자체였다. 검은 복면, 검은 야행에 그 무엇도 드러내지 않은 채 오직 복면의 구멍 너머로 드러난 두 눈만이 감정, 한 점 없는 심연처럼 고요하게 무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무진의 시선은 상대를 훑다 허리춤의 단검에 이르러 그대로 얼어붙었다. 칠흑 같은 칼집에 새겨진 문양, 교림의 방에 남겨져 있던 단검의 것과 똑같은 날개를 펼친 검은 나비였다. 그 경단,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는 것을 느끼며 무진이 으르렁거렸다. 내 놈들이 효림이를, 그녀는 어디에 있나? 당장 말해라. 분노와 초조함이 뒤섞인 외침에도 암살자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그는 마치 길가의 벌레를 내려다보는 듯한 무감정한 시선으로 입을 열었다. 소월장의 애송이인가? 그 한마디에 무진의 이성이 끊어졌다. 소월장 제일 고수라는 자부심의 날카로운 비수가 박혔다. 내 놈 따위가 감히 소월장을 입에 담지 마라. 내 월화검법의 제물이 되기 전에 더 이상의 말은 무의미했다. 무진은 지체 없이 허리에 검을 뽑아들었다. 쟁 하는 맑은 파공음과 함께 섬광이 어둠을 갈랐다. 소월장 비전 검법의 정수, 월화검법 제1초식 월광말리였다. 달빛이 없어도 검날 스스로가 달빛이 되어 흐르는 듯한 유려하고 쾌속한 검새. 소월장 안에서 그의 검을 막아낼 수 있는 자는 사부님 외에 단 한 명도 없었다. 그는 이 일격으로 상대를 단숨에 제압하거나 최소한 놈의 오만한 태를 꺾어 놓을 수 있으리라 굳게 믿었다. 일다경 남짓한 시간. 하지만 무진에게는 영원과도 같은 찰나였다. 그의 쾌검이 허공을 가르며 암살자의 목을 향해 쇄도했다. 필살의 일격. 그러나 암살자는 검을 뽑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가볍게 몸을 살짝 비틀었을 뿐이다. 무진의 검은 마치 허공을 벤 것처럼 암살자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순간 오히려 무진의 손목에 강렬한 충격이 전해졌다. 팅! 마치 보이지 않는 기의 막에 부딪힌 듯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그의 검이 세차게 튕겨나갔다. 무진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호신강기, 내공의 수준이 최소 어기에 이르지 않으면 결코 펼칠 수 없는 절대 방어의 경지. 그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다. 암살자는 이내 기이한 신법으로 무진의 시야에서 사라졌다가 나타나기를 반복했다. 무진의 월화검법은 달빛 아래 춤사위처럼 아름다웠으나 암살자의 움직임은 오직 살상만을 위해 만들어진 기괴하고 잔혹한 무공이었다. 팔꿈치가 명치를 노리고 무릎이 관자놀이를 향하며 손날이 급소를 파고들었다. 검을 휘두르면 휘두를수록 자신의 검법이 얼마나 실전, 경험 없는 온실 속의 춤사위였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온몸에 타박상이 쌓여갔다. 마침내 암살자가 허리춤에 단검을 뽑았다. 검은 나비 문양이 새겨진 단검이 섬뜩한 빛을 발했다. 무진은 남은 내력을 모두 끌어모아 월화검법 최후의 초식을 펼쳤다. 부서지는 달빛처럼 검광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암살자를 덮쳤다. 하지만 암살자의 단검은 맹독을 품은 뱀처럼 그 검광의 틈을 파고들어
정확히 무진의 검신을 후려쳤다. 쨍그랑 고막을 찢는 듯한 파열음과 함께 무진의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아버지의 유품이자 그의 긍지였던 애검이 허무하게 두 동강이 나 밤공기 속으로 흩어졌다. 부러진 검의 반 토막을 든 채 무진은 망연자실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패배감과 절망이 온몸을 마비시켰다. 암살자는 어느새 그의 앞에 서서 차가운 단검의 날을 목에 겨누었다. 피부를 파고드는 냉기에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암살자는 그를 죽이지 않았다. 대신 얼음보다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 여자를 쫓는 건 죽음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것은 첫 번째이자 마지막 경고다. 말을 마친 암살자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연기처럼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다. 반 시즌이 지났을까? 모든 것이 끝난 정자 앞 공터에 무진은 부러진 검의 잔해를 붙든 채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뺨 위로 흐르는 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었다. 후두두 차가운 밤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며 그의 온몸을 적셨다. 소월장의 자랑이었던 자신, 사랑하는 연인을 반드시 지켜낼 수 있다. 믿었던 자신의 모든 것이 한낱 오만이자 거짓이었음을 깨달았다. 나약함에 대한 처절한 절망감이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렇게 빗속에서 밤새도록 그는 패배의 순간을 곱씹고 또 곱씹었다. 암살자의 무정한 눈빛, 부서진 검의 처절한 파열음, 뼛속까지 시렸던 경고의 한마디. 시간이 흐르며 순수했던 슬픔과 연인을 향한 그리움은 점차 차갑고 단단한 무언가로 벼려지기 시작했다. 교림을 구해야 한다는 마음은 그대로였으나 그 방식은 이제 완전히 달라져야만 했다. 더 이상 순진한 사랑 노래는 없다. 오직 피와 복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깨달았다. 이윽고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밤새 쏟아진 비를 맞아 엉망진창이 된 그가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켰다. 극탕물에 떨어진 월광석 머리핀을 주워 다시금 소중히 품에 넣었다. 빗물에 젖은 그의 눈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았다. 풋풋했던 소년의 온기는 간데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굶주린 짐승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부러진 검을 지팡이 삼아 엉망인 행색으로 다시 낙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그의 걸음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그 방향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리고 다음 날 오후 해가 중천을 막 지났을 무렵 온몸이 빗물과 흙먼지로 뒤범벅이 된 유령 같은 몰골의 강무진이 마침내 중원 제1의 정보 집결지인 만상로의 거대한 문 앞에 도착해 비틀거리며 섰다. 그의 처절한 모습은 번화한 낙양 거리의 활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강무진은 핏물과 흙먼지로 뒤엉켜 갑옷처럼 굳어버린 옷자락을 이끌고 중원 제1의 정보 집결지 만상로의 문턱을 넘었다. 엿새간의 추격과 일곱 밤의 노숙이 그의 겉모습을 거린과 다름없게 만들었다. 왁자지껄한 소음과 화려한 비단 옷의 물결이 그를 이물질처럼 밀어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죽간과 서책에서 풍기는 묵향, 고급 차를 다리는 맑은 향기, 그리고 그 사이를 떠다니는 은밀한 속삭임들이 뒤섞여 현기증을 일으켰다. 세상의 모든 비밀이 이곳에 모여 소용돌이 치는 듯했다. 주눅 들지 않으려 허리를 꼿꼿이 세웠지만 자신도 모르게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두 동강 난 건병의 차가운 감촉이 손끝에 닿자 처참했던 패배의 기억이 다시금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쑤시는 듯했다. 초조함과 굴욕감이 들끓었다. 그러나 그의 눈만은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을 벌레 보듯 쳐다보는 안내인에게 다가가 갈라진 목소리로 짧게 말했다. 가장 값비싼 정보를 다루는 자를 만나고 싶소. 안내인은 그의 남루한 행색을 위아래로 훑으며 경멸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 담긴 모든 것을 불사를 듯한 기백에 저도 모르게 주춤했다. 안내인은 마지못해 고개를 까딱이며 그를 2층의 한적한 방으로 이끌었다. 반 시즌이 흐른 후 방 안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무진은 꼿꼿이 선 채 맞은편에 앉아 느긋하게 찻잔을 기울이는 사내를 응시했다. 값비싼 비단옷을 입은 마른 체구의 중년 사내.
만상루의 실질적인 주인 중 하나라는 조은평이었다. 그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강무진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 입가에 걸린 것은 비웃음에 가까운 미소였다. 강무진은 말없이 품속에서 흑옥으로 만든 작은 단검 하나를 꺼내 탁자 위로 올렸다. 정교한 검은 나비, 흑점 모양이었다. 순간 조은평의 얼굴에서 미소가 증발했다. 그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어리석은 애송이로군. 가진 전 재산을 쏟아부어도 내놈 목숨 값으로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걸 들고 여기까지 온 배짱이 가상하니 없던 일로 해주마. 돌아가라. 싸늘한 목소리가 경고처럼 울렸다. 조은평은 흑영단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시험하듯 강무진을 압박했다. 그러나 강무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품에 있던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내 단검 옆에 놓았다. 은자 200냥. 그가 가진 전부였다. 조은평이 코웃음을 쳤다. 그 정도로는 어림없다는 무언의 조롱이었다. 강무진은 마지막으로 눈을 지그시 감았다 떴다. 결심을 굳힌 그의 손이 허리춤으로 향했다. 그가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놓은 것은 낡았지만 은은한 기품이 서린 백옥패였다. 옥패에는 달빛을 머금은 듯한 필체로 소월 두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소월장의 신물이자 그의 모든 것이었다. 이것이 내 마지막 남은 전부요. 필요하다면 이 목숨까지도 걸겠소. 제발 그녀를 찾을 단서라도 알려주시오.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바위처럼 단단했다. 옥패를 내려다보던 조은평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가 본 것은 옥패의 값어치가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져서라도 나아가려는 한 사내의 지독한 집념이었다. 조은평은 길게 한숨을 내쉬며 옥패와 돈주머니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후회하게 될 거다. 한 시즌이 흐르는 동안 조은평이 들려준 이야기는 강무진을 더 깊은 절망 속으로 밀어넣었다. 흑영단은 단순한 살수 집단이 아니었다. 중원 전역에 거미줄처럼 정보망을 펼치고 있었으며 표적이 남긴 미세한 기의 흔적까지 추적하는 무서운 자들이었다. 조은평은 강무진의 엉망인 기운을 단박에 꿰뚫어 보았다. 내 놈의 경지는 고작 연기 2단계, 간 무공에 입문한 풋내기 수준이지. 지금의 너는 그들의 추적을 피하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반나절도 못 가 차가운 시체로 발견될 게야. 냉혹한 진단이 비수처럼 박혔다. 조은평의 말은 계속되었다. 놈들의 추적 좀 알단조차 최소 현기의 경지다. 내 놈을 개처럼 두들겨 팬 그놈은 아마 어기의 고수였겠지. 그들의 눈과 귀를 피하려면 최소한 내 자신의 길을 완벽히 제어하고 감출 수 있는 현기의 경지에는 올라야 한다. 절망적인 현실이었다. 압도적인 힘의 차이. 강무진은 주먹을 피가 나도록 움켜쥐었다. 그때 조은평이 낡은 양피지 조각 하나를 그에게 툭 던졌다. 낙양 서쪽으로 두어 시진거리에 있는 월영동으로 가라. 그곳은 월음지기가 강하게 몰아치는 곳이다. 내 놈이 익힌 월화신법의 공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기엔 최적의 장소지. 사흘 주겠다. 그때까지 현기의 벽을 넘지 못하면 이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한다. 강무진은 충격 속에서도 이내 눈빛을 다잡았다. 이것이 유일한 활로였다. 그는 말없이 양피지를 낚아채 품에 넣고는 소리 없이 청풍당을 나섰다. 해가 서산 너머로 붉은 피를 토하며 쓰러질 무렵 그는 마침내 월영동 입구에 도착했다. 어둡고 스산한 음기가 뱀처럼 그의 발목을 휘감는 듯했다. 그는 동굴의 깊은 어둠을 향해 굳은 결의를 다지며 안으로 들어섰다. 사흘이 지났다. 칠흑 같은 어둠과 살을 내는 한기 속에서 강무진은 시간의 흐름을 잊었다. 잠도 식사도 잊은 채 오직 월화신법 운기에만 몰두했다. 패배의 순간 숨조차 쉴 수 없게 만들었던 그 암살자의 압도적인 기운을 끊임없이 되새겼다. 그 기억은 굴욕인 동시에 넘어서야 할 벽이었다. 단전의 내공을 한계까지 밀어붙일 때마다 온몸의 기혈이 역류했다. 몇 번이고 검붉은 피를 토해냈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도 여러 번이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를 때마다 그는 효림의 얼굴을 떠올렸다. 복수심으로 들끓던 마음이 차츰 가라앉았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켜야 한다는 순수하고도 간절한 의지였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들끓기만 하던 단전의 기운이 질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거친 강물이 고요한 심연으로 바뀌듯 그의 내공이 응축되고 정제되었다. 그의 몸 주위로 옅은 푸른빛의 안개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강무진은 옆에 놓아두었던 부러진 검을 쥐었다. 마지막 남은 내공 한 올까지 끌어모아 부러진 검의 끝으로 밀어넣었다. 마침내 부러진 검 끝에서 영롱하고도 날카로운 푸른 검기 한 줄기가 소리를 내며 피어올랐다. 그 길이는 정확히 한 자였다. 강무진은 조용히 눈을 떴다. 이전의 초조함과 불안함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서리빨처럼 차갑고 고요한 자신감이 들어차 있었다. 단전에서 느껴지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하고 정제된 힘. 그는 자신이 현기의 벽을 넘었음을 직감했다. 동굴 벽에 잠시 몸을 기댄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사흘간의 사투로 몰골은 더욱 초췌해졌지만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의 두 눈은 잘 벼려낸 검처럼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좋은 평과의 약속 시한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힘을 시험하기 위해, 그리고 효림을 찾을 단서를 얻기 위해 지체 없이 동굴을 빠져나와 낙양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밤을 꼬박 달려동 이틀 무렵 강무진은 만상루에 당도했다. 나흘 전 절망을 품고 이곳을 나섰던 사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허름한 의복과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사투의 흔적은 그대로였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송두리째 바뀌어 있었다. 초조와 불안이 떠다하던 공허한 동공은 깊은 심연처럼 고요해졌고 그 안에서는 얼음처럼 차고 날카로운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현기의 경지에 오른 자만이 지닐 수 있는 삶과 죽음의 경계를 목도한 자의 눈빛이었다. 시비의 조심스러운 안내를 받아 귀빈실의 문을 열자 값비싼 단약 내음이 코끝을 감쌌다. 창가에 비스듬히 앉은 조은평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든 채 들어서는 강무진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다. 그 나른한 무심함은 마치 하찮은 것을 대하는 듯한 오만으로 가득했다. 강무진이 입을 열려던 찰나였다. 쌔. 조은평이 손목을 가볍게 퉁겼다. 찻잔이 포물선을 그리며 강무진의 얼굴을 향해 날아들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찻잔에서 쏟아져 나온 뜨거운 찬물이 수십 개의 물방울로 흩어지며 강무진의 전신을 덮치려 했다. 시험이었다. 지난 사흘의 결과를 확인하려는 그만의 방식. 과거의 강무진이었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했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그는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숨을 가늘게 내쉬며 손끝을 들어 올렸다. 단전에서 끌어올린 차가운 기운, 현기가 손끝에 실처럼 피어올랐다. 팟! 그의 손짓을 따라 보이지 않는 기운의 실이 공간을 휘감았다. 허공으로 흩어지던 수십 개의 찬물 방울들이 그 기운에 이끌리듯 한데 모여들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던 물방울 덩어리는 이내 강무진의 손짓에 따라 조용히 바닥으로 흘러내렸다. 투! 하고 찻잔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만이 정적을 깼다. 그제야 조은평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처음으로 흥미라는 감정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희미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다. 사흘 만에 벽을 넘었군. 자네의 그 집념, 돈이 아깝지 않겠어. 그는 품에서 비단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강무진에게 툭 던졌다. 약조의 이행이었다. 죽을 각오를 하랬더니 정말 죽다 살아왔군. 그 도끼라면 꽤 재미있는 구경을 할 수 있겠어. 조은평의 말투는 여전히 냉정했지만 그를 대하는 태도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었다. 애처로운 복수기가 아닌 쓸모있는 패로 인정하기 시작한 것이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두 사내는 낙양 외곽을 달리고 있었다. 강무진이 말 위에서 펼쳐본 두루마리에는 간략한 지형도와 함께 세 개의 단어만이 적혀 있었다. 월하호, 만월, 자시. 그 밑에는 최근 흑영단의 일부가 월하호 근처에서 비밀리에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는 정보가 짧게 기재되어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이 바로 달이 가장 차오르는 만월이었다. 만상루를 나서기 직전 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조은평이었다.
그 정도 정보로는 어림도 없지. 놈들은 자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교활한 족속들이야. 나도 이 거래에 미천을 댔으니 본전은 뽑아야 하지 않겠나? 동행하지. 그는 지독히도 실리적인 이유를 댔지만 강무진은 알 수 있었다. 이 정보상인은 강무진이라는 변수가 만들어낼 파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반나절 가까이 말을 달려 워라오로 향하는 숲길에 접어들었다. 울창한 삼림이 햇빛을 가려 주위는 금세 어둑해졌다. 달리는 동안 조은평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흑영단에 대해 설명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목표를 흔적도 없이 지우는 그들의 방식. 점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수뇌부를 파악하기 힘든 구조. 그리고 그들의 잔혹함에 대해서 강무진은 묵묵히 들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차갑게 식어있던 복수심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했다. 그 불길 위로 진요림의 얼굴이 아른거렸다. 그는 이전처럼 감정에 휩쓸리지 않으려 애썼다. 동요를 억누르고 조은평이 뱉어내는 정보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으려 냉철하게 머릿속에 새겼다. 워라오는 경치는 좋지만 죽으러 가는 멍청이들이 유독 많은 곳이지. 자네도 그중 하나가 되지 말란 말이다. 조은평의 말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완전히 넘어가고 숲에 어스름이 짙게 깔릴 무렵이었다. 저 멀리 나무들 사이로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워라호의 수면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 순간 숲을 채우고 있던 풀벌레 소리가 거짓말처럼 멎었다. 완벽한 정적. 그것은 죽음의 전조였다. 쉬쉬, 쉬쉬. 소리 없는 살기가 공기를 갈랐다. 서너 개의 암기가 각기 다른 방향에서 강무진의 급소를 노리고 날아들었다. 동시에 짙은 그림자가 드리운 나무 위와 숲을 속에서 복면을 쓴 흑영단 암살자 셋이 유령처럼 튀어나왔다. 강무진을 추격해 온 별동대였다. 흑풍산 입구에서의 무력했던 모습은 없었다. 강무진은 검을 뽑아 무작정 휘두르는 대신 온몸의 감각을 곤두세웠다. 현기의 힘이 오감을 안개처럼 감싸자 세상의 모든 움직임이 느리게 보였다. 그는 암기의 희미한 풍절음만으로도 그것의 궤적을 읽어냈다.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비트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모든 암기를 피했다. 그 사이 암살자 하나의 검이 옆구리를 파고들었다. 피를 각오한 공격. 슥. 옷자락이 찢기고 옆구리에 길게 피가 배어나왔지만 강무진은 동요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통이 그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다. 그는 상처를 내준 대가로 상대의 빈틈을 정확히 포착했다. 강무진이 암살자 둘을 상대하는 동안 조은평은 품에서 부채를 꺼내들었다. 하고 부채를 펼친 그는 나머지 하나를 상대로 마치 유의를 즐기듯 가볍게 움직였다. 강무진의 상대는 능숙하게 기를 다루는 어기의 고수였다. 현기의 문턱을 간 넘은 그가 감당하기엔 벅찬 상대였다. 검을 섞을수록 기세에서 밀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월영동에서의 사투를 떠올렸다. 죽음의 문턱에서 체득한 감각, 상대의 호흡과 검로를 읽어내는 집중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때 조은평의 외침이 귓전을 때렸다. 놈의 왼편 어깨, 3번 검을 섞을 때마다 미세하게 무너진다. 강무진은 그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1번, 2번. 검과 검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3번째 합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순간 강무진은 상대의 검을 흘려내는 동시에 몸을 파고들었다. 그의 검 끝에 서늘한 현기가 실렸다. 서거. 암살자의 비명은 터져나오지 못했다. 강무진의 검이 정확하게 그의 왼편 어깨를 꿰뚫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남은 암살자들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연막탄을 터뜨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쓰러진 암살자의 몸에서 역한 기름 냄새가 풍겨왔다. 조은평이 부채로 코를 막으며 툭 던지듯 말했다. 대째, 흑영단 놈들은 표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일부러 역한 송진유를 몸에 바르지. 덕분에 걔도 이놈들 냄새는 못 맡을 게다. 밤이 깊어졌다. 전투가 끝난 소나무 숲은 다시 정적에 잠겼다. 강무진은 거친 숨을 고르며 쓰러진 암살자의 품을 뒤졌다.
그의 손에 차갑고 단단한 금속 패가 잡혔다. 달빛에 비추어 보자. 패의 앞면에는 달자가, 뒷면에는 그림자, 자가 음각으로 깊게 새겨져 있었다. 월영, 강무진이 무심코 그 패를 조은평에게 보여주었다. 그 순간 언제나 여유롭던 조은평의 얼굴이 처음으로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럴 수가, 월영이라니. 그의 목소리는 낮게 잠겨 있었다. 흑영단 내에서도 가장 잔혹하고 비밀스러운 특수 암살대다. 그들의 존재는 소문으로만 무성할 뿐 실체가 확인된 적은 거의 없어. 그런 놈들이 직접 움직였다는 건 오늘 밤 워라오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접선이 아니라는 뜻이야. 조은평의 표정에서 강무진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개인적인 복수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거대한 사건의 일부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는 결의를 다지듯 주먹을 꽉 쥐었다. 조은평은 주위를 살피더니 워라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거대한 바위 틈으로 강무진을 이끌었다. 완벽한 은신처였다. 이제부터 숨소리조차 내지 마라, 강무진. 지금부터는 신선 노름의 도끼자루 썩는 줄 모르는 구경꾼이 되어야 해. 두 사람은 바위 틈에 몸을 숨겼다. 자식까지는 약 2시즌이 남아 있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시간은 더디게 흘렀다.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서서히 호수 위 하늘 정중앙으로 떠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만월이 호수 정중앙에 걸리는 바로 그 순간, 고요하던 워라오의 수면 위로 기이한 안개가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호수 자체가 숨을 내쉬는 듯한 섬뜩하고 신비로운 광경이었다. 조은평의 나직한 속삭임이 안개처럼 흩어졌다. 만월이 호수 정중앙에 뜨는 자시 모든 것이 시작되었군. 워라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 바위 틈에 웅크린 강무진의 심장이 미친 듯이 날뛰는 망아지처럼 가슴을 들이받았다. 약속된 자시 정각. 호수 위를 유령처럼 배회하던 기이한 안개가 거짓말처럼 더욱 짙어지고 있었다. 손바닥 안에 검자루가 축축하게 젖어드는 것을 느끼며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12일. 뜬 눈으로 지새운 12번의 밤이 오늘로 끝을 맺으리라. 효리마, 대체 어디에? 바싹 마른 입술 새로 새어나온 독백은 안개에 부딪혀 부서졌다. 그 절박함이 우스꽝스럽다는 듯 곁에 선 조은평은 팔짱을 낀 채 무심한 표정으로 짙어지는 안개를 관조했다. 그는 마치 연극의 막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느긋한 관객과도 같았다. 강무진의 타들어가는 속내를 겪는질로 훑은 그가 나른하게 입을 열었다. 자, 이제 곧 오늘 밤의 주역이 등장할 시간이군.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려나? 그의 목소리에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자의 기묘한 여유가 서려 있었다. 강무진은 대답할 여력조차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오직 안개 낀 호수, 그 너머를 향해 있었다. 약속된 시간은 소리 없이 흘렀다. 자시가 반각쯤 지났을 무렵 기적이 일어났다. 중천에 걸린 은쟁반 같은 보름달이 제 빛을 온전히 쏟아내자 호수를 가득 메웠던 짙은 안개가 마치 거대한 막이 거치듯 양옆으로 스르르 갈라지기 시작했다. 안개의 장막 뒤에 숨겨져 있던 호수 중앙의 작은 섬, 월영도가 그 비밀스러운 모습을 온전히 드러냈다. 섬 중앙, 수십 명의 검은 복면인들이 서늘한 강철처럼 도열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앞에 칠흑 같은 비단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진요림이었다. 강무진의 호흡이 멎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시간의 흐름마저 얼어붙었다. 그가 애타게 찾아 헤매던 연인.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로의 모습이 아니었다. 칠흑 비단 옷은 그녀의 몸을 유려하게 감쌌고 잘록한 허리에는 달빛을 받아 서늘하게 빛나는 날렵한 새검이 매달려 있었다. 복면인들을 굽어보는 그녀의 자태에는 온화함 대신 냉혹한 위험이 흘렀고 상냥했던 눈빛은 흔적조차 없이 사라진 채 비밀 결사의 수장다운 냉기가 서려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마치 이쪽의 시선을 느꼈다는 듯 진요림의 고개가 천천히 언덕 위를 향했다. 수백 장의 거리, 그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강무진은 보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처럼 흔들리는 것을. 그러나
그 흔들림은 찰나에 불과했다. 그녀는 이내 모든 감정을 지워버린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그리고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복면인들을 향해 손짓했다. 철수. 그 한마디에 강무진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아니야, 저럴 리가 없어. 효림이가? 멍하니 서서 부정의 말을 되뇌는 그의 귓가로 조은평의 나직한 읊조림이 비수처럼 파고들었다. 저것이 바로 월영의 주인이자 흑영단의 그림자. 이제야 좀 재미있어지는군. 강무진. 이성이 끊어졌다. 강무진은 짐승 같은 절규를 토하며 언덕을 뛰쳐내려갔다. 발밑에 흙이며 돌부리가 발목을 후려쳤지만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효림아, 진효림,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목이 터져라 외치는 그의 목소리는 광활한 호수 위로 공허하게 퍼져나갈 뿐이었다. 그 소리에 반응한 것은 월영도의 복면인들이었다. 섬에서 철수하던 그들 중 10여 명의 신령이 허공으로 솟구치더니 마치 검은 유성처럼 호숫가를 향해 신형을 날렸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강무진의 앞을 막는 것이었다. 그는 미친 듯이 검을 휘둘렀다. 현기 3단계의 내공을 남김없이 끌어올린 검기는 푸른 섬광을 뿌리며 허공을 갈랐다. 하지만 월영 암살자들은 그의 검을 맞받아치지 않았다. 그들은 거대한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며 그의 검로를 비틀고 진로를 차단하고 틈을 막아섰다. 죽일 의도는 없었으나 단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지. 어기 4단계에 이른 암살자들의 조직적인 협공 앞에 강무진의 처절한 몸부림은 그저 무의미한 발버둥에 불과했다. 비켜, 비키란 말이다. 그가 현기의 내공을 폭발시키며 정면의 복면인을 베어내려 할 때였다. 오히려 그 움직임이 거대한 빈틈을 만들었고 좌우의 암살자들이 동시에 손을 뻗었다. 보이지 않는 기력의 밧줄이 순식간에 그의 사지를 얽어매려 했다. 아찔한 순간 뒤따라 내려온 조은평의 소매가 허공을 가르며 기의 흐름을 끊어냈다. 두 하고 무영의 압박이 사라지자 조은평의 외침이 강무진의 이성을 후려쳤다. 강무진, 그만하게. 저들은 자네를 죽일 생각이 없어. 하지만 자네의 내공이 먼저 바닥나 죽게 될 걸세. 싸움은 허무하게 끝났다. 강무진이 월영 암살자들의 거미줄에 발이 묶여 허우적대는 사이 진요림을 태운 작은 배는 이미 호수 중앙을 지나 반대편 어둠 속으로 작은 점이 되어 사라지고 있었다. 목표가 사라지자 강무진을 가로막던 월영 암살자들도 일말의 미련 없이 연기처럼 흩어져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순식간에 호숫가에는 처참한 몰골의 강무진과 그를 지켜보는 조은평, 단 두 사람만이 남았다. 털썩 강무진은 무릎을 꿇었다. 손에 쥐고 있던 검이 힘없이 흙바닥으로 떨어졌다. 그의 텅 빈 눈동자는 연인이 사라진 검은 호수. 그 텅 빈 수면만을 망연자실하게 응시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했다. 그 시각 어둠 속으로 사라져가던 배 위에서 진요림은 차가운 얼굴로 그가 무너져 내린 호숫가를 돌아보았다.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의 끝에서 달빛에 반짝이는 물방울 하나가 그녀의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강무진에게는 결코 보이지 않았다. 밤새도록 강무진은 미동도 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마치 넋이 나간 석상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와 땀으로 얼룩진 그의 상처와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가차없이 파고들었다. 조은평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기나긴 침묵을 깨고 조은평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밤의 냉기처럼 차분했다. 밤은 끝났군. 이제 모든 것을 들을 준비는 되었나. 자네가 사랑했던 여인, 그리고 자네가 쫓는 흑영단 그 뒤얽힌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말이야. 차가운 여명이 워라오의 수면을 적시고 있었다. 밤새 호수를 떠돌던 물 한 개가 새벽의 냉기에 뒤엉켜 몽환적인 장막을 드리웠다. 그 기이한 풍경 속 강무진은 미동조차 없이 호수만을 응시하고 있었다. 뜬 눈으로 지새운 밤의 흔적이 푸른빛이 감도는 그의 안색에 역력했다. 텅 빈 눈동자는 호수에 맺힌 희미한 새벽빛을 담고 있었지만 그 무엇도
비추지 못하는 유리알 같았다. 그의 발치에는 싸늘하게 식은 술병 하나가 아무렇게나 뒹굴고 있었다. 조은평이 가져다 준 것이었으나 취기조차 그의 무너진 심사를 일으켜 세우지는 못했다. 심장의 고동은 멀고 단전에 응축되어야 할 내공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흩어지고 있었다. 모든 것이 부서져 내린 사내의 공허한 자네만이 그곳에 앉아 있었다. 밤새 그의 곁을 지키던 조은평이 나른한 목소리로 정적을 깼다. 밤새 좋은 꿈이라도 꾸셨나? 강공자. 그 얼굴을 보니 악몽이라도 꾼 모양이군. 이제 꿈에서 깰 시간일세.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여유로웠지만 그의 눈빛은 새벽 호수보다 깊고 진지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강무진은 반응하지 않았다. 그의 입술 새로 부서진 조각 같은 독백이 흘러나왔을 뿐이다. 모두 거짓이었어. 그것은 질문도 원망도 아니었다. 그저 세상이 무너진 자리에 남은 메아리 없는 되뇌임이었다. 연인의 검이 자신을 겨눴던 그 찰나의 기억이 그의 모든 감각을 마비시킨 채였다. 반 시즌이 흘렀다. 해는 산등성이 너머로 모습을 드러내 제법 따스한 빛을 세상에 뿌리기 시작했다. 조은평은 넋나간 강무진을 부축하다시피 이끌어 호숫가 작은 정자로 옮겼다. 차가운 나무 기둥에 몸을 기댄 강무진의 시선이 비로소 조은평에게로 향했다. 그 눈에 담긴 것은 의문이 아닌 체념이었다. 조은평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이 조은평, 본래 흑영단의 간부였지. 강무진의 미간이 미세하게 좁혀졌다. 조은평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다. 단주 천마영은 미친 자일세. 광기로 중원을 자신의 그림자 아래 두려는 야욕에 사로잡혀 있지. 나는 그 광기의 회의를 느끼고 조직을 등졌네. 그의 이야기는 강물처럼 막힘없이 흘러나왔다. 지난밤의 조각들이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진소저 역시 흑영단 소속인 것은 맞네. 하지만 그녀는 단주에게 반기를 든 비밀 분파, 월영의 수장이야.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내부에서 흑영단을 무너뜨려 중원의 재앙을 막는 것이지. 말도 안 돼, 효림이가 그럴 리가. 강무진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터져 나왔다. 갈라지고 쉬어 있었다. 조은평은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어젯밤 강 공자를 막아선 이들은 월영의 사람들이었네. 그리고 공자를 죽이려 했던 자들은 단주 직속에 친위 되었지. 그 상황에서 진소저가 공자를 막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 것 같은가? 순간 강무진의 뇌리를 스치는 섬광이 있었다. 자신을 향하던 그녀의 차가운 눈빛, 그 눈빛 뒤에 감춰져 있던 절박함, 냉혹한 표정으로 검을 겨눴지만 결국 자신을 베지 않고 길을 막아서기만 했던 그녀의 행동, 자신을 속인 것이 아니었다. 이 위험한 싸움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밀어냈던 것이다. 배신감이라 믿었던 감정의 정체는 실은 그녀의 처절한 연극이었다. 깨달음은 비수처럼 날아와 심장을 후볐다. 배신감은 씻은 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가슴을 쥐어뜯는 미안함과 애끓는 연민이 차올랐다. 나를 지키려고 그녀가 짊어진 짐의 무게를 이제야 어렴풋이 짐작하게 된 강무진의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일각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강무진이 마음을 다잡고 효림을 돕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묻기 위해 입을 여는 바로 그 순간 숲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인형 하나가 튀어나왔다. 조은평의 정보원으로 보이는 자였다. 그는 헐떡이는 숨을 고르지도 못한 채 외쳤다. 조대인, 큰일입니다. 단주 직속 행동대장, 극풍이 추격대를 이끌고 월화호에 도착했습니다. 월영의 배신자들을 처리하라는 단주 징령입니다. 그 보고에 처음으로 조은평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다. 극풍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는 그를 긴장시키기에 충분했다. 젠장, 벌써 극풍은 어기 4단계의 고수다. 잔인하고 집요하기가 독사와 같지. 월영의 규모로는 정면으로 상대할 수 없는 적이야. 조은평의 말은 진요림과 월영 분파 전체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모든 망설임이 사라졌다. 강무진의 텅 비었던 눈에 맹렬한 불꽃이 타올랐다. 목표는 이제 하나. 극풍보다 먼저 진요림을 찾아내 그녀를 돕는 것이었다. 지금의 자네 실력으론
흑풍의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어. 조운평의 냉정한 지적이었지만 강무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그들은 말을 메어둔 숲속으로 달려갔다. 조운평은 말에 오르며 빠르게 주변 지형을 머릿속에 그렸다. 흑풍산으로 가는 길목, 놈들의 눈을 피할 유일한 길은 혈무곡뿐이야. 그곳으로 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말에 오를 준비를 마친 강무진의 모습을 보며 조운평이 마지막으로 그의 의지를 확인했다. 강공자, 이건 자네가 감당할 싸움이 아닐 수도 있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들이운 길이야. 강무진은 고개를 들어 흔들림 없는 눈으로 조운평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혼란이나 절망의 흔적은 없었다. 연인을 지키겠다는 굳건한 의지와 사명감만이 강철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는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녀가 가는 길을 이제 내가 함께 걷겠소. 더 이상의 말은 불필요했다. 조운평이 먼저 고삐를 잡아챘고 강무진이 그 뒤를 따랐다. 동쪽에서 떠오른 아침 해를 등지고 두 필의 말은 혈무곡을 향해 숲을 울리며 내달리기 시작했다. 긴박하게 멀어지는 말발굽 소리가 새로운 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가쁘게 말을 달려온 지한 시즌이 지났을 무렵이었다. 강무진과 조운평은 말에서 내렸다. 눈앞에 펼쳐진 혈무곡은 그 이름처럼 핏빛 안개가 계곡 전체를 집어삼킬 듯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살아있는 모든 것에 숨을 먹게 할 듯한 음산한 기운이 피부를 찔렀고 바람에 실려온 희미한 피비린내는 이곳이 이미 생지옥으로 변했음을 알리고 있었다. 조운평의 깊은 눈이 뱀처럼 계곡을 기어다니는 붉은 안개를 훑었다. 그는 미간을 찌푸리며 나직이 입을 열었다. 이 안개, 심상치 않군. 자연의 것이 아니야. 교묘하게 짜인 진법의 기운이 느껴진다. 흑영단 놈들이 월영을 이곳으로 몰아넣은 게야. 날개 달린 새조차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완벽한 독을 만들어 놓았어. 강무진은 대답 대신 허리에 찬 검자루를 단단히 움켜쥐었다. 열이틀간 그의 온몸을 잠식하던 절망과 분노는 이제 찾아볼 수 없었다. 텅 비어버린 그 자리에는 오직 효림을 구해야 한다는 강철보다 차갑고 단단한 의지만이 남아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조운평을 돌아보았다. 제가 길을 열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뒤에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전의 망설임과 미숙함은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결연한 사내의 목소리였다. 조운평은 강무진의 눈을 묵묵히 바라보았다. 모든 것을 걸 준비가 된 차의 눈빛이었다. 그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모한 짓인 줄은 안다만 자네 눈을 보니 더는 말릴 수가 없겠군. 가세. 반 시즌이 흘렀을까. 두 사람의 발걸음이 깊은 계곡 안으로 향할수록 참혹한 흔적은 더욱 선명해졌다. 바위 곳곳에 검붉게 말라붙은 혈흔, 힘없이 부러진 병장기들, 그리고 싸움의 격렬함을 증명하는 깊게 팬 검은들이 널려 있었다. 월영의 무사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저항했는지 눈에 보이는 듯했다. 바로 그때였다. 계곡의 좁은 길이 끝나고 넓은 공터가 나타나는 지점에서 여러 개의 기운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다. 두 사람은 소리를 죽인 채 거대한 바위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안쪽을 살폈다. 지하에 들어온 광경은 처참했다. 수십에 달하는 흑영단의 무리가 살아남은 월영의 무사 10여 명을 겹겹이 포위하고 있었다. 포위망의 중심에는 검은 복면을 쓴 거구의 사내가 압도적인 기세로 서 있었다. 흑풍. 그의 앞에는 이미 기력이 다한 듯 바쁘게 숨을 몰아쉬는 효림이 그럼에도 마지막 남은 부하들을 지키려는 듯 검을 고쳐 쥔 채 버티고 있었다. 흑풍이 가면 너머로 비웃음을 흘렸다. 이제 끝이다. 월영의 수장. 내년에 숨겨진 조력자라는 놈까지 이 지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일부러 이 혈무고까지 길을 열어준 것을 아직도 모르는가? 그 순간 효림의 시선이 기척을 느낀 듯 정확히 무진이 숨은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에 스친 것은 반가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 차라리 오지 말았어야 했다는 처절한 경악이었다. 무진이 이곳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흑풍의 계략에 완벽하게 걸려들었음을 의미했기 때문이다. 상황을 파악한 무진의 심장이 철렁, 바닥 없는 심연으로 떨어졌다.
효림을 구하러 온 자신의 행동이 오히려 그녀의 목에 칼을 들이댄 꼴이 되었다. 그는 주먹을 피가 나도록 쥐며 조은평에게 속삭였다. 제가 흑풍을 맡겠습니다. 어르신께서는 그 틈에 효림과 월영의 무사들을 데리고 퇴로를 확보해 주십시오. 이건 제가 시작한 일이니 제가 끝내야 합니다. 강무진이 모습을 드러내자 흑풍의 눈이 기다렸다는 듯 번득였다. 내 놈이 소월장의 애송이로군. 내 연인을 위해 죽으러 제 발로 걸어 들어오다니. 그 용기 하나는 가상하구나. 무진은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는 듯 검을 뽑아 들었다. 소월검법의 가장 정수만을 담은 초식이 펼쳐졌다. 검 끝에서 피어난 검푸른 검기가 맹렬한 기세로 흑풍을 향해 쏘아졌다. 현기의 경지가 낼 수 있는 극한의 일격이었다. 하지만 흑풍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비웃으며 허공을 향해 손을 가볍게 휘저었다. 어기의 경지에서 구현된 거대한 기의 장벽이 파도처럼 일렁이며 무진의 검기를 막아섰다. 날카롭던 검기는 거대한 벽에 부딪힌 먼지처럼 허무하게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단계의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흑풍은 검조차 뽑지 않은 채 오직 격공장만으로 무진을 농락했다. 무진의 검은 단 한 번도 흑풍의 옷자락에 닿지 못했다. 오히려 흑풍이 내뿜는 장력에 온몸이 실 끊어진 연처럼 튕겨나가 바위에 처박혔다. 크헉, 입에서 선혈이 터져 나왔다. 갈비뼈 몇 대가 부서지는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지만 무진은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섰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효림이 조은평이 탈출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 그는 부서진 몸을 이끌고 미친 듯이 다시 덤벼들었다. 한 번, 또 한 번. 그 집요함에 마침내 짜증이 난다는 듯 흑풍이 허리에 검을 뽑았다. 그의 검에서는 검기 따위가 피어오르지 않았다. 그저 검 자체가 공간을 일그러뜨릴 듯한 압도적인 기운 덩어리였다. 쾅! 단 한 번의 검격. 무진의 검이 비명을 지르며 산산조각 났다. 이어지는 흑풍의 발길질이 정확히 그의 단전을 후려쳤다. 우드드. 온몸의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졌다. 죽음 직전까지 몰린 무진이 피웅덩이 위에 쓰러져 가쁜 숨을 몰아쉬었다. 흑풍이 싸늘한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머리 위로 검을 들어 올렸다. 이제 끝내주마. 흑풍의 검이 무진의 심장을 향해 내리꽂히려는 찰나였다. 쉬. 어둠 속에서 날아온 한 줄기 섬광. 날카로운 파공음과 함께 날아든 은침 하나가 흑풍의 어깨 혈도를 정확히 꿰뚫었다. 거구의 몸이 순간적으로 경직되었다. 그 찰나의 틈, 조은평의 도움으로 포위망 한쪽을 뚫어낸 효림이 질풍처럼 달려왔다. 그녀는 피투성이가 된 무진을 부축해 일으켰다. 감히 혈도가 풀린 흑풍이 분노에 찬 고함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효림은 이미 무진을 끌어안고 비편의 천길 낭떠러지를 향해 몸을 던진 후였다. 세상이 거꾸로 뒤집히는 감각, 추락하는 순간 무진은 희미해져가는 의식 속에서 자신을 끌어안은 효림의 뜨거운 눈물이 뺨 위로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귓가에 그녀의 애달픈 속삭임이 스며들었다. 죄송합니다. 부디 반드시 살아남으세요. 그녀의 눈물과 목소리 속에서 무진은 그토록 헤매던 월화신법의 진정한 의미를 문득 깨달았다. 어둠을 이기는 것은 더 강한 어둠이 아니었다. 가장 깊고 차가운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하는 단 하나의 빛.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모든 것의 근원이자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모든 고통이 사라진 듯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침내 의식을 놓았다. 칠흑 같은 어둠과 뼈를 애는 냉기가 전신을 감쌌다. 폐부로 밀려드는 물에 무진은 격하게 기침하며 희미하게 눈을 떴다. 절벽 아래 계곡물에 떠내려와 차가운 강기 쓸개 반쯤 몸이 걸쳐진 상태였다. 온몸이 산산조각 난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와 동시에 그는 자신의 단전에서 이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꼈다. 흑풍의 발길질에 깨지고 파괴되었던 내공의 중심에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강력하고 순수한 기운이 맹렬하게 소용돌이치기 시작했다. 어기의 문터, 닫혀있던 잠재력이 파괴의 끝에서 마침내 개화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육체의 한계는 명확했다. 새로운 기운의 폭주를 감당하지 못한 그의 의식은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누가 자신을 찾아 헤매고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옅은 신음이 갈라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다. 강무진이 감은 눈꺼풀을 힘겹게 밀어 올렸다. 그릿한 시야 속으로 들어온 것은 뿌연 하늘과 자신을 걱정스레 내려다보는 조은평의 초췌한 얼굴이었다. 정신이 드는가? 온몸의 뼈마디가 제멋대로 비틀리고 으깨진 듯한 극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조은평이 그의 어깨를 부축하며 다급히 말했다. 움직이지 말게. 자네와 효림 아가씨가 함께 떨어진 것을 보고 급히 따라왔네. 아가씨는 흑영단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며 자네의 응급처치만 끝내고는 내게 뒤시를 부탁하고 떠났네. 자네가 깨어나면 전해줄 말이 있다면서. 그의 말을 듣는 와중에도 강무진은 몸 안의 기이한 감각에 집중하고 있었다. 파괴되었던 단전, 텅 비어버린 공허가 있어야 할 자리에 고요하고도 서늘한 기운이 묵직하게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이전에 거칠고 포악했던 내공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마치 깨진 흑요서 그릇에 균열을 따라 녹인 황금을 흘려 넣어 보수한 듯 섬세한 금가루 같은 기운이 파괴의 흔적을 메우며 하나의 완벽한 기운으로 재구축되어 있었다. 월화신법의 진정한 오해, 파괴의 끝에서 비로소 태어나는 태음지기가 그의 몸 안에서 비로소 완성된 것이다. 그는 말없이 허공으로 손을 뻗었다. 그러자 그의 의지에 응답하듯 감기슬게 축축한 대기를 머금은 무수한 물방울들이 떠올랐다. 물방울들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리며 한데 뭉쳐 인의 비늘과 수염까지 갖춘 한 마리의 거대한 용의 형상을 빚어냈다. 내공을 외부로 이끌어내 완벽하게 형상화하는 경지. 파괴 속에서 새로 얻은 힘을 완벽히 갈무리한 어기 4단계의 진정한 시작이었다. 극풍의 진법 아래서 벌레처럼 무력하게 짓밟히던 과거의 자신이 아니었다. 강무진의 눈동자에서 절망의 빛이 쓰러지고 그 자리에는 빙하처럼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들어찼다. 그 경이로운 광경을 지켜보던 조은평이 나직이 읊조렸다. 스스로 파하고 입했는가 하늘이 아직 자네를 버리지 않았군. 경탄과 안도가 뒤섞인 목소리였다. 그는 강무진의 새로운 경지 속에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보았다. 추적을 피해 몸을 숨긴 작은 동굴 안은 어둡고 서늘했다. 반 시즌이 흐르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강무진은 꿇어앉은 채 자신의 몸 안에서 회전하는 새로운 힘을 가늠하고 있었고 조은평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마침내 조은평이 품속에서 곱게 접힌 서신 하나를 꺼내 건넸다. 향기로운 매화향이 희미하게 풍겨왔다. 효림 아가씨가 남긴 것이네. 자네가 깨어나면 전해달라 하더군. 강무진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신을 받아 펼쳤다. 단아하면서도 힘있는 필체가 그의 시야를 가득 메웠다. 그것은 그녀의 유서이자 고해 성사였다. 서신 속에는 그가 알지 못했던 그녀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전쟁 고아로 떠돌던 자신을 거두어 월영이라는 이름과 함께 천마영의 그림자로 키워낸 과거, 아비처럼 따랐던 천마영이 자신을 오직 흑영단을 위한 완벽한 도구로만 여긴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의 절망, 소모품처럼 쓰러져가는 동료들의 죽음을 보며 이 거대한 악의 소굴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기로 결심했던 밤의 맹세까지. 강무진에게 접근한 거 역시 처음에는 그 계획의 일부였다고 서신은 담담하게 고백하고 있었다. 하지만 얼음장 같던 마음에 스며든 그의 온기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렸노라고. 마지막 구절에 이르러 강무진의 숨이 멎었다. 극풍산 본거지를 철통같이 지키는 방어 진법, 천라지망. 그 진법의 유일한 약점과 그 약점을 무력화할 수 있는 열쇠가 바로 자신의 월광석 머리핀이라는 충격적인 진실. 월광석은 태음지기와 공명하여 짧은 순간이나마 진법의 흠을 교란시킬 수 있는 유일한 성물이었다. 서신을 쥔 그의 손이 파르르 떨렸다. 충격은 슬픔으로, 슬픔은 분노로,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모든 행동, 모든 눈빛, 모든 망설임의 조각들이 비로소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졌다.
그녀가 홀로 짊어졌을 고통과 외로움이 심장을 도려내는 듯 아릿하게 파고들었다. 원망은 눈 녹듯 사라졌다. 그를 향한 그녀의 마음은 진심이었다. 이제 그 사랑은 함께 짊어져야 할 숙명이자 피로 맺어진 동지애로 승화되었다. 그가 서신을 접어 조심스럽게 품에 넣자 기다렸다는 듯 조은평이 물었다. 이제 어찌할 겐가? 강무진은 고개를 들어 동굴 밖에 눈부신 햇살을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강물처럼 고요했으나 그 안에 담긴 의지는 바위처럼 단단했다. 그녀를 그 지옥에서 구해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끝낼 겁니다. 해 질녘에 붉은 노을이 쓰러지고 어둠이 산자락을 집어삼킬 무렵 두 사람은 서신에 적힌 약속 장소인 월광사에 도착했다. 반나절을 꼬박 달려온 길이었다. 이동하는 동안 강무진은 조은평에게 자신의 계획을 밝혔다. 무모한 정면 돌파가 아닌 효림과 합류하여 그녀가 가진 정보와 힘을 이용해 흑풍산의 심장부를 찌를 것이라 했다. 오랜 세월 버려진 월광사는 스산한 기운만이 감돌았다. 무너진 담벼락과 잡초가 무성한 경내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이었다. 쉬쉬쉬 소리 없는 소리와 함께 수십 개의 날카로운 기척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두 사람의 전신 혈도를 겨눴다. 지붕 위, 나무 그늘, 무너진 석탑 뒤, 복면으로 얼굴을 가린 암살자들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세는 하나같이 날카롭고 치명적이었다. 그중 선두에 선 몇몇은 강무진 자신과 비슷한 경지에 이른 고수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일촉즉발, 숨막히는 긴장감이 경내를 짓눌렀다. 그때 어둠이 가장 짙게 깔린 법당의 그늘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효림이었다. 그만, 우리 편이다. 얼음처럼 차가운 그녀의 한마디에 두 사람을 겨누던 모든 살기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복면인들은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강무진과 효림은 말없이 서로를 마주 보았다. 재회의 기쁨이나 애틋함은 없었다. 대신 수많은 언어를 뛰어넘는 굳건한 신뢰가 두 사람의 눈빛 사이를 오갔다. 그것은 더 이상 연인의 눈빛이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 걸고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동지의 것이었다. 이전의 관계와는 명확히 선을 긋는 성숙하고도 비장한 재회였다. 강무진이 먼저 침묵을 깼다. 살아있어 줘서 고맙다. 담담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그녀의 서신을 통해 알게 된 모든 것에 대한 용서와 이해, 그리고 미안함이 함축되어 있었다. 효림은 그의 단전에서 느껴지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거대한 기운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다. 너야말로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 분파를 이끄는 수장다운 냉철함과 결단력이 서려 있었다. 밤은 더욱 깊어져 칠흑 같은 어둠이 천지를 뒤덮었다. 무너진 석탑 앞에 선 효림이 품속에서 은은한 빛을 발하는 월광석 머리핀을 꺼내 보였다. 마지막 계획을 설명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고요한 밤 공기를 갈랐다. 이틀 뒤, 금음이라 달이 완전히 모습을 감추는 자시. 그때가 흑풍산의 천라지망이 가장 약해지는 유일한 순간이야. 우리는 그때를 노린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강무진과 효림은 나란히 서서 멀리 보이는 흑풍산의 거대한 실루엣을 응시했다. 거대한 악의 소굴은 어둠 속에서 웅크린 괴수처럼 위압적인 기운을 토해내고 있었다. 강무진이 조용히 손을 뻗어 효림의 손을 잡았다. 연정의 손길이 아니었다. 함께 지옥불로 뛰어들 것을 맹세하는 전우의 약속이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온기 속에서 서로의 결심을 확인했다. 두 사람의 뒤로 조은평과 어둠 속에 녹아든 월영 분파의 무사들이 비장한 침묵 속에서 도열했다. 모든 대화는 끝났다. 이제 남은 것은 결전의 시간뿐. 잡은 손, 두 사람의 굳은 눈빛,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흑풍산의 거대한 위용이 한 폭의 그림처럼 정지했다.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무겁고도 고요한 침묵이 월광사 경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월화호에서 피의 맹세를 나눈 지 이틀째 되는 자정이었다. 검은 산의 아가리, 귀곡동은 살아있는 것들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키고 있었다.
바위 틈에서 새어나오는 바람 소리는 이름처럼 망자의 울음소리를 닮았고, 축축한 동굴 벽을 타고 흐르는 물방울은 누군가의 혈루처럼 섬뜩하게 울렸다. 선두에 선 것은 효림이었다. 그녀의 결연한 옆얼굴은 한 조각 감정도 내비치지 않았으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존재였다. 머리에 꽂은 월광석 머리핀이 생명 없는 달빛처럼 희미한 빗무리를 피워냈다. 허나 그 빛은 길을 밝히기 위함이 아니었다. 소리 없이 날아드는 독침의 살기가, 발목을 노리는 인계철선의 미미한 기운이 그 빛에 닿는 족족 스르르 녹아내렸다. 빛이 어둠을 가르는 대신 스며드는 도끼를 머금고 사그라지는 기묘한 광경이었다. 그녀의 등 뒤를 강무진이 그림자처럼 따랐다. 파괴된 단전의 공허함을 메운 태음지기의 냉기가 역설적으로 그의 감각을 얼음처럼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다. 동굴 안을 채운 음습한 기운이 오히려 그의 정신을 맑게 했다. 그는 효림의 곧은 등을 바라보았다. 그 작은 등에 짊어진 무게를 짐작조차 할 수 없었으나 그가 할 일은 오직 하나, 그녀를 믿고 검을 드는 것뿐이었다. 맨 뒤에서는 조은평이 20명 남짓한 월영 분파의 정예들을 이끌었다. 그는 한마디 말도 없이 오직 수신호로 부하들을 통제했다. 그의 무감정한 얼굴과 달리 핏발선 두 눈은 동굴 저편 흑풍산의 심장을 향한 깊은 증오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귀곡동의 끝 흑풍산 본거지 내부로 이어지는 흑풍회랑에 당도했을 때였다. 회랑 벽에 걸린 등불이 일제히 붉은 빛을 토해내며 섬뜩한 경보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잠복해 있던 순찰조, 흑영단의 정예, 흑풍대에게 발각된 것이다. 침입자다. 사방의 어둠 속에서 칠흑 같은 복면을 쓴 무사들이 칼날처럼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움직임은 소리 없는 바람 같았고, 검은 바람이 모여 거대한 죽음의 폭풍을 이루었다. 막아라. 단축게 가는 길을 열어드려야 한다. 조은평의 외침과 함께 월영 분파의 무사들이 강철의 벽이 되어 그들을 막아섰다. 쇠와 쇠가 부딪히는 소리, 살점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좁은 회랑을 가득 메웠다. 하지만 흑풍대의 기세는 꺾일 줄 몰랐다. 특히 흑풍대의 대장 흑풍이라 불리는 자의 무위는 압도적이었다. 어기 4단계의 고수인 그는 월영 분파의 진영을 종이장처럼 찍고 곧장 무진과 효림을 향해 쇄도했다. 그 순간 강무진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눈은 이전과 달랐다. 뜨거운 분노 대신 서늘한 평온이 깃든 그의 눈동자가 흑풍을 담았다. 내 상대는 나다. 나직한 한마디와 함께 그의 검이 움직였다. 검 끝에서 터져나온 것은 순수한 검기가 아니었다. 모든 것을 얼어붙게 할 듯 지독한 한기를 품은 태음지기의 검기였다. 카가강, 흑풍의 대도가 무진의 검과 부딪히는 순간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경악이 떠올랐다. 칼날을 타고 스며든 지독한 한기가 혈맥을 역류하며 내공의 흐름을 방해했다. 찰나의 빈틈, 무진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신형이 한 줄기 은빛 섬광처럼 번뜩였다. 서거, 서거, 서거. 흑풍을 지나쳐 달려든 흑풍대 정예 3명의 목에서 동시에 피분수가 뿜어져 나왔다. 쓰러지는 그들의 상처 위로 하얗게 서리가 피어올랐다. 스스로도 믿기지 않는 힘이었다. 파괴된 단전에서 새로이 태어난 힘은 이전의 그것과는 차원이 달랐다. 적을 뵐 때마다 느껴지는 서늘한 감각이 그를 더욱 냉정하고 완벽한 살수로 만들고 있었다. 그 압도적인 무위에 조은평과 월영 분파 무사들은 물론 효림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가늘게 떴다. 그녀 역시 망설이지 않았다. 단검을 뽑아든 효림이 무진의 사각을 파고드는 적들의 급소를 유려하게 꿰뚫었다. 무진의 검이 차가운 달빛이라면 그녀의 단검은 그 달빛이 만들어낸 가장 날카로운 그림자였다. 두 사람은 단 한 번도 시선을 맞추지 않았으나 마치 하나의 존재처럼 움직이며 피의 회랑을 열었다. 비비린내 자욱한 회랑을 돌파한 지 다시 반 주양이 흘렀을까. 드디어 흑풍산의 심장부 천마연무장에 들어섰다. 수백 명은 좋게 수용할 수 있을 법한 광활한 연무장. 그 중앙에 놓인 거대한 옥좌의 한 사내가 홀로 앉아 있었다. 극영단의 단주 천마영.
그의 존재만으로 연무장 전체의 공기가 납덩이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무진을 본체만 채하고 오직 효림을 향해 시선을 고정했다. 얼음장처럼 차가운 미소가 그의 입가에 걸렸다. 돌아왔느냐? 나의 가장 아끼던 개가 주인의 목을 물기 위해. 실망이 크구나, 효림아. 내게 모든 것을 주었거늘 고작 저런 존벌레 같은 놈을 데리고 와서 내게 칼을 겨눠. 분노와 실망이 뒤섞인 그의 말에 효림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가 입술을 깨물며 무어라 답하려는 순간 천마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가 일어섰을 뿐인데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신의가 두 사람을 짓눌렀다. 숨이 막혔다. 무릎이 저절로 꺾이려 했다. 하빌의 경지에 근접한 절대자의 위압감이었다. 대화는 끝났다. 천마영의 신형이 사라졌다. 눈으로 좇을 수 없는 속도였다. 무진은 본능적으로 검을 들어 앞을 막았지만 옆구리에서 공간 자체가 뒤틀리는 듯한 충격이 터져 나왔다. 콰드드, 갈비뼈 몇 대가 으스러지는 소리와 함께 무진의 몸이 10여 장 밖으로 날아가 처박혔다. 입안 가득 비릿한 피맛이 차올랐다. 어기 4단계 정점의 고수가 감히 반응조차 할 수 없는 격차. 이것이 하빌의 경지란 말인가. 무진, 교림이 비명을 지르며 단검을 휘둘렀지만 천마영은 그녀의 공격을 손가락 2개로 가볍게 잡아챘다. 그리고는 무심하게 그녀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쳤다. 교림의 몸이 낙엽처럼 힘없이 나가떨어졌다. 속수무책, 절망적인 힘의 차이가 두 사람을 죽음의 문턱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무진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생존 본능이 그의 모든 것을 짠의 월화신법을 극한까지 끌어올렸다. 그의 몸에서 은백색 태음지기가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의 호응하듯 쓰러져 있던 효림의 몸에서도 흑영단의 지독한 극음의 기운이 검은 안개처럼 피어올랐다. 본래 상극이어야 할 두 개의 기운이었다. 그러나 천마영이라는 거대한 태산 앞에서 서로를 밀어내던 두 기운이 기묘한 공명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무진의 차갑고 순수한 태음지기가 효림의 어둡고 파괴적인 극음의 기운을 이끌었고 교림의 기운이 무진의 태음지기를 증폭시켰다. 연무장 안의 은색과 검은색의 기운이 거대한 태극처럼 소용돌이치며 합쳐졌다. 두 사람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존재를 느꼈다. 마치 처음부터 하나였던 것처럼 서로의 움직임을 읽고 하나의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일시적으로 화기의 경지에 올라선 것이다. 이것은 천마영의 눈에 처음으로 당혹감이 스쳤다. 무진과 효림의 검과 단검이 동시에 허공을 갈랐다. 두 개의 달이 뜨는 듯한 자연의 냉기 그 자체를 담은 합공이었다. 찰나의 순간 시공간이 멈춘 듯했다. 화기의 경지에 이른 두 사람의 합공은 천마영의 호신강기를 종이처럼 찢고 그의 가슴에 깊고 선명한 상처를 남겼다. 크아악, 극풍산의 절대자 천마영의 입에서 처음으로 처절한 비명이 터져 나왔다. 그의 몸이 뒤로 밀려나 앉아있던 옥좌와 함께 굉음을 내며 처참하게 부서졌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검붉은 피를 울컥 토하며 무너져 내렸다. 연무장에 정적이 흘렀다. 강무진과 효림은 모든 힘을 쏟아본 듯 거친 숨을 몰아쉬며 간신히 서 있었다. 극한의 탄력감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쓰러진 천마영을 보자 희미한 안도감이 피어올랐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마침내 해냈다는 안도의 미소가 서로의 입가에 번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무릎 꿇고 쓰러졌던 천마영이 마지막 남은 생명력과 내공 전부를 쥐어짜내며 악귀처럼 일어섰다. 그의 이성은 이미 증오에 잠식된 지 오래였다. 핏물 어린 두 눈은 오직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강무진만을 향하고 있었다. 내 놈만 없었더라면 피를 토하는 절규와 함께 그의 심장에서부터 응축된 검붉은 혈광이 한 줄기 섬광이 되어 무진의 심장을 향해 직선으로 쏘아졌다. 모든 힘을 소진한 무진의 동공이 커졌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죽음의 일격. 그가 다가오는 붉은 섬광을 망연히 마주하는 순간이었다.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인 것은 효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무진의 앞을 가로막았다.
붉은 혈광이 망설임 없이 그녀의 등을 꿰뚫었다. 공간이 울었다. 천마영이 마지막 남은 생명과 원혼마저 짜내어 쏘아 올린 혈마기는 살아있는 재앙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운의 흐름이 아니었다. 죽음 그 자체를 형상화한 듯 검붉은 섬광은 닿는 모든 것에 숨을 앗아갈 듯한 기세로 강무진의 심장을 향해 쇄도했다. 거대한 합공의 여파로 강무진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다. 간신히 검을 쥔 손가락은 감각조차 희미했고 터져버린 혈관으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렸다. 피할 수도 막을 수도 없는 절대적인 죽음. 그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짧았지만 불꽃 같았던 생의 마지막 순간이었다. 바로 그 찰나였다. 흐릿해진 시야의 가장자리에서 새하얀 그림자 하나가 섬광처럼 파고들었다. 익숙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다. 강무진이 눈을 뜨기도 전에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이 그의 몸을 거칠게 밀쳐냈다. 효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모두 끌어모아 무진을 삶의 영역으로 밀어낸 뒤 스스로 죽음의 그림자 속으로 뛰어들었다. 크허, 비명이라기엔 너무나 짧고 애달픈 신음이 터져 나왔다. 혈마기는 한 점의 자비도 없이 그녀의 가녀린 몸을 그대로 꿰뚫었다. 마치 종이 인형처럼 효림의 몸이 허공으로 가볍게 떠올랐다가 힘없이 추락했다. 그녀의 새하얀 옷자락 위로 가피어난 붉은 동백꽃처럼 선명한 핏자국이 번져나갔다. 밀려난 강무진의 눈에 그 모든 광경이 느리게 그리고 잔인할 만큼 선명하게 새겨졌다. 효림아. 천지가 무너지는 듯한 절규가 흑풍산의 밤을 갈랐다. 그것은 패배자의 울음도 생존자의 안도도 아니었다. 자신의 세상 전부가 눈앞에서 부서지는 것을 목격한 자의 영혼이 찢어지는 비명이었다. 추락하는 그녀의 시선은 오직 강무진, 단 한 사람에게만 고정되어 있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당신만은 살아남았으니 그걸로 되었다는 듯한 그녀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피를 토하며 쓰러진 천마영은 그 모습을 보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어리석은 것. 크하하. 결국 내 손에 죽는구나. 뒤틀린 집착과 증오가 뒤섞인 만족스러운 표정이었다. 강무진은 비틀거리며 달려가 추락하는 효림을 품에 안았다. 따스했던 그녀의 체온이 믿을 수 없는 속도로 식어가고 있었다. 귓가에 희미하게 들려오던 숨결마저 점차 옅어졌다. 세상이 잿빛으로 무너져 내렸다. 가슴을 도려내는 듯한 슬픔은 순식간에 칼날처럼 차가운 분노로 승화되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조용히 그녀의 헝클어진 머리칼을 쓸어 넘기고 감기지 않은 눈을 부드럽게 쓸어 감겨주었다.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는 이마에 경건하게 입을 맞췄다. 영원을 약속하는 맹세와도 같은 입맞춤이었다. 강무진은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은 더 이상 분노로 타오르지 않았다.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그 자리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 심연만이 남아있었다. 효림을 지키지 못했다는 처절한 자책과 천마영에 대한 절대적인 증오가 그의 손에 들린 검, 월광으로 흘러들었다. 화기의 경지를 넘어선 순수한 의지의 현현. 그가 가진 모든 내공과 정신이 오직 한 점으로 응축되었다. 화려한 초식도, 천지를 가를 듯한 검기도 없었다. 오직 그림자의 심장을 꿰뚫기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단 한 번의 움직임, 세상의 모든 어둠을 베어내겠다는 멸절의 의지가 검 끝에 맺혔다. 승리를 확신하고 비웃던 천마영의 얼굴에 처음으로 경악이 떠올랐다. 강무진의 검에서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무공의 기세가 아니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마저 지워버리는 순수한 의지의 현현이었다. 발버둥 치며 피하려 했으나 치명상을 입고 내공이 고갈된 그의 몸은 이미 쇠사슬에 묶인 듯 말을 듣지 않았다. 섞어 소리조차 없었다. 달빛을 머금은 월광의 검 끝이 소리 없이 공간을 갈랐고 천마영의 심장을 정확히 관통했다. 힘의 대결이 아닌 의지의 대결에서 비롯된 완전한 끝이었다. 천마영은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검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내려다보았다. 핏물이 역류하는 목에서 그르렁거리는 소리가 새어나왔다. 내가 이런 애송이에게 마지막 말을 끝맺지 못한 채 그의 눈에서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중원을 공포로 물들였던 절대자의 거대한 몸뚱이가 굉음과 함께 옥좌의 파편 위로 쓰러졌다. 허무한 최후였다. 그가 숨을 거두는 순간 연무장을 둘러싼 어둠 속에서 수십 개의 그림자가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천마영의 직속 부대인 흑영단과 그늘에 가려져 있던 월영 분파의 무리들이었다. 칼날 위에 선 듯한 팽팽한 긴장감이 전장을 감쌌다. 부상당한 흑풍이 앞으로 나서 무언가 외치려 할 때였다. 차가운 손길 하나가 그의 어깨를 막아섰다. 월영 분파의 수장 화순이었다. 그녀는 천마영의 시신을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낭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단주의 시대는 끝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연무장 전체에 똑똑히 울려 퍼졌다. 흑영단은 과거의 피를 씻고 월영의 이름 아래 새로 태어날 것이다. 어둠 속에서 정보를 팔아 중원을 혼란케 하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부터는 중원의 균형을 지키는 진정한 그림자가 될 것이다. 흑풍을 비롯한 강경파들은 침묵했다. 대세는 이미 기울었음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본능적으로 깨달은 것이다. 조직의 운명이 결정되는 그 역사적인 순간, 강무진은 그 모든 것에 조금의 관심도 없었다. 그는 오직 쓰러진 효림에게 달려갔다. 마지막 남은 내공 한 올까지 쥐어짜 그녀의 신맥을 보호했다. 그녀의 머리에 꽂힌 월광석 머리핀이 희미한 빛을 발하며 꺼져가는 잿더미 속에서 기적처럼 남아있는 작은 불씨를 감싸고 있었다. 아직 숨이 붙어 있었다. 살릴 수 있어. 그것은 희망이자 그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유일한 이유였다. 강무진은 조심스럽게 효림을 안아들었다. 그리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천마연무장을 뒤로 한 채 미련 없이 뒤도 돌아보지 않고 흑풍산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몇 달의 시간이 강물처럼 흘렀다. 모든 상처와 악몽을 품은 채 시간은 묵묵히 제 갈 길을 갔고 세상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고즈넉한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월장. 그곳의 동쪽 언덕 위에 이른 새벽의 푸른 기운 속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한결 단정해진 옷차림의 강무진과 아직 얼굴에 창백한 기운이 조금 남아있지만 건강을 되찾은 효림이었다. 그녀의 머리에는 강무진이 오래전 선물했던 월광석 머리핀이 새벽의 여명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길고 지독했던 악몽은 이제 아득한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지평선 너머에서 서서히 솟아오르는 장엄한 아침 해를 바라보았다. 세상의 모든 어둠을 남김없이 밀어내며 퍼져나가는 찬란한 빗줄기가 두 사람을 따스하게 감쌌다. 오랜 침묵을 먼저 깬 것은 무진이었다. 효림아, 이제 어디에도 가지 마라.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세상 전부를 걸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다. 효림은 대답 대신 무진의 어깨에 조용히 머리를 기댔다. 어깨에 닿는 온기만으로도 충분했다. 네, 이제 당신 곁이 제 세상인거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얽매인 암살자도 복수심에 불타던 미숙한 청년도 없었다.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보듬고 비로소 완전해진 두 사람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무진이 부드럽게 효림의 얼굴을 감쌌다. 장엄하게 떠오르는 태양을 배경으로 두 사람의 입술이 조용히 포개졌다. 길고 길었던 추격은 끝났다. 마침내 두 사람만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다.